자, 두 번째 강의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즉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의 정의를 기억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운동을 할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까 힘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이 되는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기지가 않겠죠. 즉,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운동하는 물체라면 그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즉 일정한 속도,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를 뜻하는 말 중에 관성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운동 제1법칙을 설명을 하는데요. 관성이라는 말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관성이란 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질량이 크면 우리가 관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관성의 정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강호동이 있을 때 둘 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한다면 선생님보다는 강호동을 움직이기가 더 힘들겠죠. 그 이유는 강호동이 선생님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즉 관성이 더 커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 커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즉 힘이 많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다 설명을 들었을 텐데 관성의 법칙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예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이 버스의 운동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보시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다르게 쏠려서 손잡이도 뒤쪽으로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 버스의 앞부분이겠죠? 버스가 정지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여러분들 경험 다 해봤죠? 뒤쪽으로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몸은 버스가 움직이기 전에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 머리, 몸, 다리 모든 이 신체 부분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버스에 접촉하고 있는 이 발바닥이 버스와 함께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 머리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발바닥은 버스와 함께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체가 이렇게 뒤로 쏠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머리는 가만히 있고 다리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머리가 뒤로 쏠리는 듯한 이런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관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런 관성도 질량이 큰 사람일수록 이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관성의 법칙을 살펴봤고요. 사실 이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문제를 참 많이 다루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잠깐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인데 책상이 있고요. 책상 위에 여러분들의 물리책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물리책은 책상 위에 가만히 정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체가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 물리책에 작용하는 힘, 더 정확히 말하면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자, 이 교과서에는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의 합이, 즉 알짜임이 0이라는 건데 교과서에 작용하는 힘들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일단 교과서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다 보니까 지구로부터 이렇게 중력을 받겠죠. 자, 이때
물체가 받는 힘이니까 작용점을 물체한테 그리시고요. 이때 이 힘의 방향은 이게 책상이면 지구는 이 아래 이렇게 있겠죠. 그 물체와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니까 지구 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사실 이 힘과 똑같은 크기로 지구도 물리 교과서로부터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분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힘은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체가 받는 힘들만 표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힘도 있을까요? 이 물체가 지금 책상 면이랑 접촉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어떤 힘이 또 있냐면 이 책상 면으로부터 수직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힘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정답은 수직 항력이죠.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전기를 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줄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힘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작용하는 힘은 딱 두 개입니다. 근데 두 힘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면서 두 힘을 합성했을 때 그 결과인 합력이 또는 알짜임이 얼마가 나와서 0이었기 때문에 이 물체는 그냥 어떤 상태가 딱 정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또 하나 확인을 해보면 한 물체에 작용한 힘이 몇 개? 두 개. 근데 두 힘의 합을 구했더니 합력이 0. 자, 이때 이 두 힘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이 두 힘은 무슨 관계를 이루는 힘이다? 평형관계를 이루는 두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 즉 운동 제1법칙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거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